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자는 분들 많으시죠?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연골이 손상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다시 자라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최근에는 연골 재생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원리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건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서울세계로병원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이 궁금증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드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연골 재생술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릎 안에서 어떻게 재생시킨다는 건가요? 관절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좀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우선 환자분들이 그 혼동 많이 해요. 구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무릎에서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연골은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뼈를 덮고 있는 이 관절 연골, 이거를 재생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릎에는 또 연골자 부층에 또 있어요. 반월상 연골이라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위아래 뼈 사이에 들어있는 이거를 반월상 연골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냥 생략해서 연골이 파열됐다, 뭐 연골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연골이 뭐 닳아졌다 막 그래서 혼동을 해요. 그런데 재생을 해준다는 것은 이 관절 연골이 닳아졌을 때나 손상됐을 때 그걸 재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닳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찢어졌다 파열됐다, 요거는 없어지면 이제 이식술을 하죠. 그래서 관절 연골을 재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관절 연골은 원래 이 혈액순환이 없어요. 이제 조직이 재생되려면 혈액순환이 피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 없으니까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90년대 초반부터 연골을 재생하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지금 한 20여 년, 한 30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돼서 가만 놔두면 재생은 안 되지만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재생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재생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관절 연골이 그럼 정확히 뭔지 그림이나 사진으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모형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뼈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물렁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직접 관절 속을 들여다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이 바로 이제 관절 속을 들여다보는 기구, 관절경. 우리 위 들여다보는 기구가 위 내시경 그러잖아요. 관절경으로 들여다본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활액막이라고 좀 염증이 생겨 있는 것이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이것이 바로 물렁뼈예요. 아까 그 뼈를 덮고 있는 물렁뼈. 이것이 관절 연골이고, 요거 좀 부서졌잖아요. 이제 관절 연골이 좀 부서진 거예요. 닳아지고 있는 거죠. 이건 얇게 지금 닳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연골하고 이 사이에 좀 확대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관절 연골, 여기 밑에도 관절 연골, 그 사이 이것이 반월상 연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절 연골은 이런 부분을 재생을 시켜주는 수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관절 연골,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럼 이렇게 손상되거나 닳아질 수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상, 어떤 관절 연골에 충격이 가서 손상이 되거나 닳아지는 거 하나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그냥 노화되면서 오랫동안 몇 년을 수십 년을 쓰잖아요. 그래서 닳아지는 건데, 후대에 말한 노화에 의한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예, 그런 이제 특별한 원인을 뭐라고 지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과도하게 쓰는 거랄지, 어떤 충격이 많이 주는 것, 뭐 비만이 있다랄지, 또 오다리가 있어가지고 체중이 거의 집중이 되는 그런 체형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들이 반드시 원인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잘생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아주 뼈뼈한 사람도 생기고 아주 비만한 사람도 생기고요, 키 큰 사람도 생기고 작은 사람도 생기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상에 의한 것은 관절 연골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연골을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연골이 부서진다 이런 경우다. 인대가 떨어지면서 같이 또 연골이 다쳤다. 인대가 떨어진 것을 조금 느슨한 채로 계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손상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것을 오랫동안 방치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외상에 의한 것,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서 생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완전하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들 부분적으로 조심하면 좀 예방이 가능한 건지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연골이 닳아지는 것은 어떻든 무릎을 불편하게 하니까 충격을 주고 막 손상을 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활동을 하면서 무릎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스포츠 활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축구가 뭐 이렇게 등산 같은 좀 충격을 많이 주는 이런 거 급격한 이제 포지션 체인지가 막 일어나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조금 그런 과격하지 않은 스포츠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많이 걷는 것보다는 좀 덜 걷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비만이 있는 사람이 많이 걷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사람이 걷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이런 정도를 하면은 좀 도움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원인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비만이 있고 오다리가 있고 또 부모님이 관절염이 있었고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더 조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식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볼 건데요. 연골을 줄기세포로 재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일반 환자분들은 되게 연골 재생술하면 줄기세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연골 재생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술 환자인데 왼쪽에 보면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잖아요.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관절 연골이 얇아져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닳아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관절 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관절경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연골이 아까 매끈한 거 보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파지고 닳아졌어요. 분화구처럼 파졌잖아요. 이걸 조금 더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건강한데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연골로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중 하나의 방법이 조금 닳아진 것을 다 연골 재생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1, 2단계를 재생술하는 게 아니고 3, 4단계 되는 것을 재생술 해줘요. 깊게 손상이 된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조금 닳아진 것은 했는데 연골이 안 생겨나면 손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놔두고 이런데 경계를 다 긁어내요. 기능을 잃은 것은 긁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긁어낸 이렇게 되고 이 속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요. 이렇게요. 한 5mm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구멍을 뚫어주면은 이 속에서 여기 기름기가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볼 수 있는 기름기인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줄기세포가 섞여 있는 피가 나와요. 골수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골수에서 나온 피 속에는 줄기세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여기에 이렇게 꽉 핏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 핏덩어리들이 또 그 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작용을 해서 연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이 쓰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두는 것도 있고요. 그 위에다가 배양된 줄기세포를 얹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줄기세포 이식술이에요. 미세 천공술을 한 위에다가 줄기세포를 이렇게 덮어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양질의, 더 좋은 성질의 이제 연골이 재생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됐을 때는 섬유성 연골이 좀 포션이 많다. 섬유성 연골이 좀 약하죠. 여기는 이제 초자 연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연골이 초자 연골로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질이 좋은 연골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술을 하면은 이제 초자 연골 성분이 더 많아져서 더 건강한 연골로 재생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도 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연골처럼 보이죠. 동글동글하게 연골을 파온 거예요. 되게 안쪽에 관절염이 많으니까 바깥쪽에서 파와요. 파와서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게 완전 정상적인 연골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식술이 골연골 이식술이라고 해요. 이 방법을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미세 천공술처럼 구멍 뚫어놨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게 조합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골연골을 원통형처럼 파가지고 이식해 주는 거예요. 이 골연골 이식술 두 가지 방법,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 셋째로 이제 아까 말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덮어주는 방법인데 겸해서 동시에 여기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환자도 이거 하고 나서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덮어주는 수술을 했어요. 이거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덮어주는 수술이에요. 이것이 이제 1년 후에 아까 그 환자 1년 후에 본 것이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이 환자 수술 엄청 좋아졌죠. 얘가 지금 사실은 뼈가 다 노출된 거예요. 연골이 다 없어져 긁어낸 거예요. 다 돼가지고 관절 속에 볼 때는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관절경 할 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렇게 수술해서 덮어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천공술, 골연골 이식술, 줄기세포 재생술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이용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작은 이름들로 변형들이 많이 있어요. 줄기세포 이식술은 어디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인 거죠? 줄기세포는 주로 아까 했던 것은 제대혈, 탯줄 그게 나온 거 하나 있었고 또 이제 늑골, 연골 여기서 한 것도 있고 뭐 지방세포에서 분리된 것도 있고 여러 곳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고 싶을 텐데 말씀해주신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건가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술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초자연골 성분이 좀 많다라고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잘 됐을 때 똑같이 재생이 잘 됐을 때는 초자연골이 많은 게 원래 관절연골 성분에 비슷하니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초자연골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또 비용이 꽤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정상적인 연골을 이렇게 파서 옮겨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정상 연골이에요. 그 정상 연골로 다 옮겨줄 수만 있다면은 이제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죠. 정상 연골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파서 옮겨줄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넓은 부분은 못하죠. 그래서 그 성질은 좋은데 그래서 나이랄지 그다음에 크기랄지 여러 가지 또 여러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그 환자에 맞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수술 후에 재활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미세 천공술도 골수에서 피가 나와서 핏덩어리를 형성해가지고 그것이 연골로 변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핏덩어리일 때는 이제 말랑말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 6주 정도 그리고 연골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연골로 변해가는 게 아니고 기계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해요.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를 계속 해줘야 해서 제가 권장하기는 하루에 6시간 정도 기계 운동을 계속 해가 CPM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걸 6주간 하루에 6시간씩 6주간을 하도록 해요. 6시간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하는 거죠. 가능하면 오랫동안 해라. 그 6주 동안에는 발을 땅에 딛지 않도록 해요. 약간 말랑말랑하다고 그랬잖아요. 뜯어버리면 그게 이제 파손되고 밖으로 밀려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발을 딛지 않게 하고 6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발을 조금씩 딛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개 그런 식으로 연골 재생술했을 때는 12주 동안 목발을 짚게 합니다. 6주 지나고 나면 발 좀 딛게 하고 또 6주간 더 하고 12주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연골을 파서 옮기는 거 있죠. 네. 그런 딱딱한 연골을 옮겨준 거예요. 그거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목발 쥐고 다니기는 하는데 한 6주 정도 듣고 다니긴 하는데 그냥 발도 좀 듣도록 하고 훨씬 빠르죠. 기계 운동도 좀 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재활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발을 안 듣고 다니잖아요. 중요한 게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그거 회복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도록 권장을 해요. 그런 게 주된 재활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수술을 하면 연골이 이전처럼 그래도 재생이 다 되는 건가요? 덮이는 것은 이제 수술 후 1년쯤 후에 되게 보는데 덮이는 것은 거의 덮여요. 그리고 아까 미세 천공수만 했을 때보다는 줄기세포를 덮어줬을 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좀 더 좋게 된 사람도 있고 좀 덜 좋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직 1년 됐을 때도 좀 말랑말랑한 사람도 있고 좀 단단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찰인데 거의 덮이긴 한다 대부분. 최소한 90%, 80, 90% 이상은 덮인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정상보다는 조금 덜 좋은 연골이 덮인다. 그렇더라도 아까 뼈가 다 노출돼가지고 살색으로 보였는데 그 덮이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가치가 크죠. 네, 8, 90%면은 정말 큰 게 느껴지고요. 그럼 이런 연골 재생술 후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관절염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그래요. 잘못 생각하면은 되게 이렇게 연골 재생이 잘 되면은 이제 1년 후에 보고 나서 재생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 많이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까딱하면은 이 관절염 나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함부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생된 연골은 아무래도 정상보다는 덜한 연골이고 또 처음에 관절염이 발생할 때 완전 정상 연골이 관절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덜 좋은 연골은 또 나머지 소재가 많이 있어서 관절염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활동 관리,
활동 무리하게 하지 말자.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무거워서 충격이 많이 가니까 체중 관리하자. 그다음에 근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력을 강화시키면은 관절이 튼튼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주로 강조해요. 활동, 체중, 근력 강화. 세 가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연골 재생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수술과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연골 재생술만 하는 경우는 오다리가 없는 경우, 다리가 한 휘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는 연골 재생술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좀 오다리가 아니어도 약간 그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이제 병이 없는 쪽으로 쏠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절골술이라는 걸 같이 해주는 수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오다리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절골술을 같이 해줘요. 그 사례를 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절골술을 해주게 되면은 체중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주니까 일상생활할 때 이제 충격이 덜 가지 않겠어요. 이 재생된 연골에 충격이 덜 가니까 덜 달아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 환자는 연세가 좀 50대 초반으로 좀 젊어요. 이 왼쪽을 보면 거의 닿잖아요. 관절 두 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연골 재생술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축을 이렇게 그서 보면 이렇게 쭉 그으면 체중이 되게 안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럼 내가 달아지니까 수술할 때 여기 연골 재생술을 해주고 나서 이쪽으로 체중이 덜 오도록 체중을 이쪽만큼 옮겨주는 수술, 그게 절골술이거든요. 요거는 수술 전 사진이거든요. 요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선을 긋으면은 이 쭉 근 선이 원래는 무릎의 중심을 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쪽을 지나잖아요. 이 얘기는 이쪽으로 체중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진 보면은 관절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연골이 많이 닳아졌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골 재생술을 해주게 되면은 또 이 구조를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에 체중이 집중이 되면 또 닳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축이 이쪽만큼 오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그 수술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금을 이렇게 쭉 내가지고 여기를 벌려준 다음에 쇠를 내서 고정을 시켜주고 뼈를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다리 모양이 보면은 이 선이 이쪽에 있다가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걸어다닐 때 체중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리가 있는 사람의 연골 재생술을 할 때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절골술을 해서 체중에 바깥쪽으로 약간 더 치우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절골술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이렇게 연골 재생술이 필요할 정도 사람들은 대부분 오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함께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분들은 흔히 좀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아까 말씀하신 뭐 연골 재생술 이런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수술은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한 여성으로 보면은 대개 한 65, 남성으로 보면 한 70 근방까지는 절골술이랑 연골 재생술도 권장을 해요. 하기는 그렇지만은 약간 조금 재생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 설명을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재생을 해주고 좀 덜 생겼더라도 절골술을 같이 해주잖아요. 그럼 체중이 고려 안 가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는 이제 관절염의 정도를 보아서 좀 그냥 이렇게 견디고 쓰시다가 인공관절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 환자분의 상황, 향후에 내가 좀 활동적으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나는 운동이나 이런 거 싫어하고 걷기 싫어하니까 그냥 내가 조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좀 아껴 쓰면 된다. 그러면 버티다가 나중에 인공관절 이런 것이 방법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개인화, 맞춤형의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전략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께 원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병은 제가 쭉 의사생활 해보니까 미리서 안 오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스포츠 활동 너무 과하게 하거나 하게 되면 다치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심도 많이 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오는 관절염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장기간 무릎이 붓거나 무릎이 계속 탈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빨리 진찰을 받아서 진단해가지고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든지 뭐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든지 해서 미리서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일을 키워가지고 이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가 있죠. 그래서 조심하고 혹시 안 좋을 때는 일찍 진단해서 일찍 대비하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기능을 회복하고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혹시 무릎 통증이 계속되거나 이미 연골 손상 진단을 받으셨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정재훈 원장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